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 버닝썬 사태가 버닝문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연관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고위층 자녀들도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확실히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버닝썬, 이 버닝문으로 가고 있다. 뭐 청와대 행정관도 나오고 있고요. 고위층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문제는 지금 고위층 자녀들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 고위층 자녀가 누군지 밝혀진다면 이게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중요한 기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기사는 국민일보에서 이제 보도된 기사인데요.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제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의 주인공은 이 버닝썬 사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그 폭행 사건, 즉 손님으로 갔다가 직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한 그 김모 씨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단 이 김모 씨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거 하면요, 본인이 그런 폭행 사건을 당한 후에 좀 뭔가 이 버닝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모아야겠다, 그리고 좀 약간 이곳 버닝썬에 대한 뭐 사태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알아본 상황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짐작한 그것보다 큰 조직이 연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왜 그렇게 뒤에 큰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김 씨가 말하기를, 이제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고군분투하던 중에 그 자기를 좀 불쌍하게 생각했던 그 버닝썬 전직 가드, 그러니까 이제 네. 직원이죠. 직원으로부터 이제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아주 충격적인 게, 대기업 자재들이나 고위층이 자주 찾는 고액 테이블, 그러니까 VIP룸 같은 곳이죠. 네. 그 고액 테이블에서는 마약을 대놓고 많이 한다. 마약을 대놓고 많이 하고 불특정 다수 여성들에게도 그 마약, 그러니까 물뽕 같은 거겠죠. 마약을 술에 타 먹인다라고 언지를 줬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김 씨가 또 그 피해자, 그 일종의 성폭행 피해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도 실제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또 황당한 게, 그 피해자 여성이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귓속말로 XX 하지 마, XXX야 라고 욕을 했다 라는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김 씨 인터뷰의 그 주장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뭔가 그 경찰 측에서도 숨기려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뭔가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거 있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본인 같은 경우도 이 버닝썬에서 그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 피해자가 본인인데, 오히려 본인을 약간 피의자로 해서 잡아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버닝썬과 경찰에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그 의심이 시작된 거잖아요. 야, 이거 심각한데요. 이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야, 이씨, 신고하지 마, 아니면 얘기하지 마, 이쌍.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지. 이년아, 가만히 있어. 그런 거죠. 그게 왜냐면 지금 고위층 자녀들이 여기에 연루됐다. 또 고위층 관계자들이 연루됐다. 이게 돈도 지금 탈루액만 해도 두 군데 클럽만 해도 한 1,000억대가 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게이트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클럽이 단순히 뭐 일탈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액, 뭐 600억이니 1,000억이니 그 이상이냐는 그 엄청난 탈세 규모가 지금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승리의 그 성접대, 성매매 알선 의혹 등등 해가지고 그 각종 그 정치권 내지 그 수사기관 내지 그 대기업, 이런 정재계를 망라하는 그런 지금 비위가 지금 의심스러운 그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엄중하게 살펴봐야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예. 또 이제 그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자면은, 예.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4일 날 네. 그 가수 승리, 그리고 정준영, 네. 그다음에 그 핵심 인물 그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 그리고 이제 그 버닝썬 직원으로 알려진 그 경찰총장이 하는 문자를 받는 데라고 주장했던 예. 그 김모 씨, 이 4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각 그 승리는 한 대 휴대폰, 그 다음에 유인석 대표와 김모 씨도 한 대의 휴대폰, 그리고 그 몰카의 주범,
정준영 씨는 3대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해서 여기 이제 황금폰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쵸. 여기서 말한 황금폰이 왜 황금폰이라고 불리게 됐냐면요. 네. 그 지난 2016년이죠. 그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이제 정준영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 네. 거기 내용 중에 이제 황금폰이라 해서 뭐 어마무시한 번호 리스트와 함께 그 성관계나 이런 몰카와 관련해서 좀 의심스러운 좀 이 범죄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핸드폰을 지금 이게 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 문제의 황금폰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원래 핸드폰을 샀다고 해요. 그 2주 전에. 그래서 네. 그 핸드폰하고 그리고 그 전에 썼던 핸드폰에서 총 3대를 이미 제출했고 현재까지 그 모두에서 6대가 포렌식 수사. 그 포렌식 수사하면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 휴대전화야. 그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를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이거 근데 포렌식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벌써 지울 수 있는 시간. 이 포렌식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강제로 지우고 완전히 뭐 포맷을 해버리면 뭐 일부분만 복구되고 상당 부분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줬다. 근데 이런 시간을 줬다는 게 또 이 경찰 조사의 문제란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 몰카의 주범이라고 해야겠죠. 그 정준영 씨가 3월 10일 날 사실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황상 봤을 때 뭐 당장 뭐 구인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하다못해 뭐 증거를 뭐 빨리 수사를 하든지 했어야 된 건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렇죠. 14일 날 경찰 출석할 때까지 그 이틀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 정 씨도 그렇고 그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단 한 건의 강제 수사가 없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경찰의 수사 의지를 약간 의심케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환 조사하면 당연히 그 예. 시간 안에 증거 인멸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까 사실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게 또 스마트폰 안에 상당 부분의 정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건과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럼 들어오자마자 바로 압수하고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기간을 줬단 말이죠. 보통 긴급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바로 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야 될 텐데 거기서 바로 체포할 수도 있고 말이죠. 영장 체험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봐주고 지우고 준비할 시간을 이틀이나 줬다. 이게 이래서 특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의 이런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지금 10일 날 이제 그 정준하 씨가 귀국한 이후로 관련자들에서 어쨌든 강제 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 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어요. 왜요? 이게 뭔고 하니까 아, 2016년에도 사실 정준영 씨가 그 네. 몰카 논란으로 한번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성동경찰서에 있는 어떤 그 경찰관이 그 이제 수사했던 당시겠죠. 그 경찰관이 당시에 그 정준영 휴대폰 포렌식 그 한 업체에 대해서 복원 불가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직접. 그렇죠. 예. 복원 불가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예. 물론 이제 포렌식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그냥 절차상 안 된다 해가지고 거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그 경찰관하고 통화를 이제 했어요. 그 언론사에서. 그 당시에 경찰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녹취 있다. 네. 나 그 당시에 당신이 그 포렌식 업체랑 했던 그 녹취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말을 바꿨어요. 아. 이제 전화한 적은 있는데 내가 그런 말 기억이 없다. 회피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수사하는 척하면서 정작 이번 야. 사건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정준영이라던가 뭐 유인석 대표라던가 이런 사람들에서는 그 이틀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사건을 경찰 내지 수사기관에게 그냥 맡길 수가 있겠냐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는 점이죠. 아, 정말 진짜 오늘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떴던 이런 중요한 속보들 보면은 고위층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녀들이 결국은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고 사실 자녀 문제는 심각한 거잖아요. 부모가 알면 다른 문제 다 제껴두고 여기에다 매달릴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늘 이제
뭐 영화도 많이 됐지만요. 네. 그 이제 정치권 그리고 뭐 재계 이런 분들 이제 고위층 자녀들이 참 일탈을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이 사실 종종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자녀 문제가 이렇게 엮이면은 뭐 본인의 명예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어디까지 걷잡을 수 있을지 그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이걸 참 입막음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런 점들 때문에 약간 이런 경찰이라던가 이 수사기관에 뭔가 뒷배로서 뭔가 압력을 넣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정황들을 막으려는 그런 의심스러운 이들이 많이 있어 왔고 또 현재도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정황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된 내용이 이제 어제였죠. 3월 네. 15일 날 이제 또 참고인 신분으로 그 문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그 윤규근 이분이 또 지금 참고인 신분이 지금 오셨거든요. 네. 그럼 이분도 역시 뭐 9시간 반가량의 조사를 받았고 또 이분도 지금 핸드폰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상대로라면은 지금 포렌식 수사를 뭐 할 예정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2017년 그 청와대에서 예. 민정수석실 예. 파견 근무를 또 갔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얽혀 있고 설켜 있고 청와대까지 연관돼 있고 고위층 자녀들까지 연관돼 있고 민정수석실에서 있었으면 뭐 대통령 친인척도 관리했을 텐데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속보에 따르면은 예. 지금 현재 일단은 이 윤규근이라는 분은 지금 경무담당관실로 지금 대기 발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인사담당관으로 지금 재직 중인 상태셨는데 지금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조사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지금 약간 뒷배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분이 헤드일지 아니면 꼴일지 그건 알 길이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잘 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현재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과연 경찰과 검찰에게만 마냥 맡기기엔 좀 그렇다. 정말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특검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지금 이 게이트, 승리 게이트라고 해야 될지 이 버닝 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심각한 사안을 하루속히 고쳐가지고 정말 정치권, 재계 그리고 문화계의 비일비재하게 이제 있는 그 어두운 면을 샅샅이 뒤져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우리 웃돌돌 기자 휴일 푹 쉬시고 월요일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버닝 문 게이트로 가고 있다. 버닝 문입니다. 제가 웃돌돌 기자가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집중하느라 자막도 처리를 못했네요. 정말 이야기를 참 잘하죠. 우리 신의 한수 새로운 신입 기자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추천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